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이제 무권 대리를 볼 겁니다. 무권 대리도 대단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 무권 대리도 좀 판례를 좀 보기는 해야 되지만, 가장 기초는 뭐죠?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법조문도 확실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130조를 볼 건데요. 일단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큰 틀을 잡는 게 좀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을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예요? 유권 대리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 그냥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무엇은 아닌 거죠? 무권 대리인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또 정리할 것이 요 무권 대리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뉩니다. 일단 둘 다 무권 대리는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르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현 대리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가 되는 거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둘은 뭐만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릅니다. 일단 제가 조문 순서를 좀 뒤바꿔 놨는데 일단 무엇부터 볼 거냐면 원칙적 무권 대리는 뭐죠?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볼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꼭 틀을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 요 을이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갑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에게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이 땅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웬 떡인가 싶은 거죠. 이럴 땐 뭐예요? 갑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130조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 및 본인의 상속인 법정 대리인이 이를 무권 대리인 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게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본인에게 일단 뭐죠? 무효고 본인이 추인하면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뭐죠? 효과 기속되는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곳은 뭐냐면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도 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될 수 있고 승계인도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31조입니다. 따라서 요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습니다. 독촉할 수 있습니다. 뭘 독촉하냐면요. 추인 여부를. 만약에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최고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번거롭다면 상대방은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131조 보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병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추인 거절로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요 바라지, 제가 한자로 써는 게 있죠, 그죠? 바라지라는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바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뭐예요? 발신주의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뭘 하기만 하면 돼요?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바라지를 도달하지 아니한 때로 바꾸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네요. 그 다음에 133조가 나와 있네요. 보고 읽어보면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은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제3자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의 권리도 해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135조입니다. 자, 일단 추인을 받았으면 가백에 책임지라 그러면 되죠. 만약에 추인도 못 받았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요건에서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조 1항입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누가 선택하죠?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무권 대리인이 선택한다 그래서 뭐죠? X로 만들고 있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넘겨오셔서 2항이죠.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즉 악이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과실로 알지 못한 때 또는 대리인으로 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때에는 무권 대리는 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무권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쪽이죠. 근데 이제 136조입니다. 자, 계약의 무권 대리는 복잡해요. 근데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무효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보겠죠. 그럼 만약에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때는 무효가 아니라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다시 한번요. 자, 계약은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 단독행위 뭔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가 단독행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를 할 때는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승낙을 얻어서 했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죠.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136조. 능동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한 경우에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뭘 했어요? 동의를 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하나요.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130조에서 135조 규정을 준용을 한다. 즉 계약의 무권 대리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수동 대리에 있어서 무권 대리인이 동의를 얻어 상대방이 대리한 때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독행위는 승낙,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동의를 해줬거나 동의를 받아서 무권 대리했다면 실질이 단독행위했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이제 125조, 126조, 129조는 이제 뭐죠? 표현들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죠.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표현 대리라고 한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되려면 본인이 특별히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해요?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바가 없어요. 주지도 않아 놓고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게 뭐죠? 125조입니다. 읽어볼까요? 3자, 즉 대리행의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 즉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뭐여야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요 타이틀 옆에다 메모할 게 있어요. 하나를 찍 해가지고 임의 대리하고 동글뱅이 법정 대리하고 뭐죠? 가입표죠. 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유는 법정 대리는 뭐가요? 수권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게 첫 번째 표현들이죠. 그 다음 126조.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유권 대리가 될 텐데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죠. 이때도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126조입니다.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법률행위에서 가로는 뭐죠?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기본 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되고요.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죠? 효과를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메모할 것은 요 정당한 이유에다가 동글뱅이를 쳐놔가지고 옆에다 밑에다가 뭐죠? 적어 놓을 게 있어요.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시. 이거 좀 메모하셔야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이 무과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언제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대리권이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는데 상대방이 대리행위 시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을의 행위가 권한을 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9조 세 번째 사유죠. 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129조입니다.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요.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대리권 소멸위의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까지 왔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 70% 가량 정도 풀 수가 있어요. 좀 추가를 좀 몇 가지 하면 이제 안전해지는데, 첫 몇 가지, 그러니까 그 무효 사이에다 적어놓으면 되죠. 첫째,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 메모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나는 저놈한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누구만요?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요. 승계는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최근에 잘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과실상계하고 과입표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좀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문제를 대부분 문제를 다 뭐 할 수 있죠? 맞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무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